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0.45%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88%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서 외국인들도 2억의 매도, 기관 투자가들도 2억의 매수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자사주는 24,550주 매수를 했는데요. 현재 자사주는 신고 물량의 35%를 매수를 했고요. 남은 수량은 28만 3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제약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은 5억의 매도, 기관들은 8억의 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접어들면서 매매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서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4월 한 달도 소강 국면으로서 지나간 상황인데요. 5월 8일 전후에서 1분기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이러한 시점까지는 지루한 소강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 4월 16일 NH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의 메디케어 IRA에 대한 보고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가운데서 특히 공보험인 메디케어 분야에 대해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에서는 셀트리온에게는 중요한 재료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85페이지에 이르는 긴 보고서가 되는데요. 미국의 메디케어 IRA 법안의 핵심 내용 그리고 셀트리온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보험 쪽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공보험 시장의 점유율은 43%, 사보험 시장의 점유율은 57%인데요. 그런데 공보험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사보험 쪽에 대부분 위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보험 역시 PBM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미국에서는 지금 헬스케어에 대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죠. GDP 대비해서 헬스케어 비용이 1위인데 비해서 의료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하위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공보험 쪽에서 메디케어 부분을 손을 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사보험 쪽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메디케어 공보험에 대한 처방의약품 비용을 줄이자 이런 내용이니까 결국은 약가를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네 가지 정책이 첫 번째로 메디케어 약가 인하, 두 번째로 파트 D의 재설계,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리베이트 정책, 네 번째로 바이오시밀러 인센티브 제도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네 가지 항목 가운데서 특히 셀트리온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디케어 파트 D는 뭐냐 하면요. 물론 A, B, C, D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 파트 B 그리고 파트 D가 됩니다. 핵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에서의 제품별로는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파트 B는요. 정맥주사 제형입니다. 블랙트라, 트룩시마, 호주마, 베그젤마가 파트 B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트 D는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짐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파트 D 부분이 셀트리온에게 중요하고 또한 파트 B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인플렉트라, 트룩시마, 호주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셀트리온에게는요. 파트 B와 파트 D 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법안의 핵심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메디케어 파트 BD 쪽에 약가 협상을 지금 CMS가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죠. CMS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건강보험공단의 심평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이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블록버스터 약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오리지널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파트 B 쪽에서는 셀트리온의 제품들과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죠. D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플라이마 쪽에서는 휴미라가 오리지널이죠. 짐펜트라도 신약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파트 D 부분의 재설계입니다. 짐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파트 B 쪽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인센티브 제도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해 관계자별로 영향을 보시면요. 오리지널인 빅파마들한테는 부정적이고 보험회사들한테도 부정적이죠. 그러나 시밀러 쪽에는 긍정적이다. CMO 쪽에서는 간접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오리지널인 빅파마들하고 보험회사 쪽을 옥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가 인하를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밀러를 장려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는 파트 D의 재설계라든가 파트 B의 시밀러 인센티브, 그 다음에 파트 BD 약가 협상 정책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전망을 하는데, 특히 도매 가격이 싼 제품들이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월에 대선이 있긴 하지만 누가 되든 약가 인하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요. 셀트리온은 메디케어 IRA 법안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결론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특히 파트 D에 대한 재설계, 이 부분은 뭐냐면은 25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설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하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약사인 셀트리온한테는 제도 변화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플라이마의 약가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주체별로 부담을 어느 정도씩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현재는 이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고요. 진펜트라 역시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셀트리온이 이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지만 제도가 바뀌는 25년부터는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새롭게 가격 부담에 대해서 주체별로 재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삼성 쪽의 하드리마 이것을 보시면요. 저가잖아요. 저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조사 삼성 입장에서는 많이 줄긴 하는데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게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들은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고가 제품보다는 저가 제품 쪽에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퍼센트보다는 금액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면요. 보험회사들 그리고 PBM들의 선호 목록에는 저가 제품들이 등재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저가 제품을 하반기부터 출시를 하면서요. 사보험 쪽에서 이미 되고 있고 메디케어 공보험 쪽에서도 앞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펜트라는 신약 개념인데요. 현재의 제도보다는 바뀌는 제도에서 더 덕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보험회사들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펜트라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결론적으로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는 PBM의 대형 3사 쪽에 모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진펜트라는 사보험사의 주요 무대인 파트 D에서 다른 인플루시맘 약물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보험 입장에서는 당연히 등재에 욕심을 낼 만한 제품이 되는 것이고요. 유플라이마의 경우에는 저가 버전을 통해서 등재에 영향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 군데 됐잖아요. 그래서 PBM의 등재 히스토리 과거를 이렇게 봤을 때 한 군데가 되게 되면요. 나머지 두 군데 다 된다. 왜냐하면 요 3개사는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군데 되게 되면 나머지 두 군데도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 모두 PBM 대형 3사에는 등재가 될 것이다. 물론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5월 초 1분기 실적 발표 전후해서 회사의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NH투자증권의 결론은요. 셀트리온은 메디케어 IRA 법안에 강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특히 올해 9월 달에 약가 인하 확정, 그리고 내년에 파트 D 부분의 재설계,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에겐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5만원으로 상향을 한 것이죠. 상향한 이유가 이번에 메디케어 IRA 법안의 수혜로
미국 추정을 상향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의 짐펜트라 유플라이마를 정리를 했는데요. 짐펜트라는 고가 버전의 신약이지만 파트 D 내에 인플릭시마 경쟁 약물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도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유플라이마는 파트 D 재설계가 되면 오히려 25년부터 저가 버전의 전략이 필요하고 또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키트로다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짐펜트라와 유플라이마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당장 하반기부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내년에 가면서도 계속적인 호재라는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 부분이 되는데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장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5월 8일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과 비슷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당장 다음 주로 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리고 짐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미국에서의 앞으로의 PBM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시장의 초점은 맞춰지는 것이죠. 이것이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3분기와 4분기 즉 하반기의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주총에서 이야기했던 24년 매출액 3조 4,500억에서 3조 6,500억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서서히 가시권역 내로 들어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짐펜트라와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하반기에 어떻게 가느냐 또한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을 봤을 때 메디케어 쪽의 IRA 법안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도 짐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호재로서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다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4월도 다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고요. 5월에는 4월보다는 좋은 모습을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